방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왔더라 하고 멈춰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안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들어 그런 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뇌가 지금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어떤 음식이 당신의 뇌세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손상시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식품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70대 초반에 홀로 살아가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잡지에서 몸에 좋다고 소개되는 식품이 나오면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두었다가 빠짐없이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챙겨 먹는 요거트 뼈를 위해 마시는 우유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 먹는 반찬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칭찬할 만큼 모범적인 건강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맑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설사와 피부 가려움까지 반복되며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지만 돌아온 말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여성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기로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이후 놀랍게도 몸의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빠짐없이 먹어왔던 음식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업의 이미지 전략과 광고에 의해 건강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식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60대와 70대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도움이 되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와 몸을 지키기 위해 식탁 위에 숨어 있을 수 있는 6가지 식품을 순위 형식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매일 하는 요리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매우 익숙한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4번째 순위에는 학교 급식에서도 늘 보던 바로 그 음료가 등장하고, 첫 번째 순위에는 아마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 주방에 놓여 있을 법한 어떤 기름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일은 결국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식탁 점검 목록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60살 이후에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사 방법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마지막에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래도록 또렷한 정신과 활력 있는 몸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6번째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늘 준비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중장년층의 혈관 건강을 서서히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6번째 순위는 바로
어묵과 같은 연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묵튀김, 어육 소시지 같은 식품을 말합니다. 생선으로 만든 음식이니 몸에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원료가 생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흔히 판매되는 값싼 연제품의 경우 생선의 영양을 섭취한다기보다 사실상 염분과 각종 첨가물이 섞인 가공식품을 먹는 것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염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묵 한 개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술안주로 가볍게 먹거나 우동 위에 올려 먹거나 간식처럼 무심코 집어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염분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지적받은 분들에게는 이런 식품이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성분은 인산염 계열의 첨가물입니다. 이것은 연제품의 쫄깃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 몸속으로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해 처해로 배출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오히려 몸속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세대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소르빈산과 맛을 강하게 만드는 화학 조미료 역시 흔히 사용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내 환경을 흐트러뜨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선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까운 생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나 구운 생선 조림 같은 방식이 좋습니다. 조리가 번거롭다면 고등어 물조림, 통조림이나 첨가물이 적은 건어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제품을 생선 요리라고 생각하기보다 가공식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묵을 먹고 싶다면 포장 뒷면에 성분 표시를 확인해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고 끓는 물에 잠깐 데쳐 염분을 조금 빼는 등 작은 조리 과정을 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5번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한때 세련되고 건강한 아침 식사라는 이미지로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변비를 완화하거나 철분을 보충하려는 이유로 꾸준히 먹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5번째 순위는 바로 과일 그래놀라입니다. 광고를 보면 바삭하게 구운 곡물 사이에 알록달록한 건과일이 들어있어 마치 몸에 매우 좋은 음식처럼 보입니다. 바쁜 아침에도 우유만 부어 먹으면 영양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사실상 간식에 가깝습니다. 제품 포장의 원재료 표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부분에 설탕, 무렵, 식물성 기름 같은 성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곡물을 바삭하고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설탕과 기름을 입혀 구워낸 것이 그래놀라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과일 역시 대부분 설탕에 절여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음식을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오전 중반이 되기도 전에 강한 허기와 짜증심한 졸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차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AGE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는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도 불리며 단백질과 당이 높은 온도에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노화 촉진 물질입니다. 그래놀라처럼 곡물의 탄수화물을 설탕과 기름에 섞어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음식에는 이러한 노화 물질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몸속에서 서서히 탄 것과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피부의 기미와 주름 혈관의 경화 나아가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보다 설탕과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는 단점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곡물을 먹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당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귀리를 이용한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요거트나 두유에 담가두면 다음날 아침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곁들이는 전통적인 아침 식사도 훌륭합니다. 오래 이어져온 이런 식탁이야말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최고의 건강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중장년층이 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온 바로 그 음료가 등장합니다. 썸네일을 보고 순간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순위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가 문제라고요. 칼슘을 보충하려고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정말 괜찮지 않은 건가요? 이런 놀라운 반응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거의 매일 등장했고 키를 크게 하려면 우유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유라는 말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우유에 칼슘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맞으며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살을 넘은 이후의 몸에 정말 가장 적합한 선택인가라고 묻는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성인의 상당수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를 마신 뒤 배가 꾸르륵거리거나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몸이 우유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영양 흡수가 떨어질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알레르기나 정신적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칼슘 흡수의 균형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비율은 칼슘 2에 마그네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이 균형이 다소 맞지 않아 칼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거나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칼슘 역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무엇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식탁에는 우유보다 훨씬 좋은 칼슘 공급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무척 말린 무채 같은 채소류와 두부나 두부조림 같은 콩식품, 그리고 멸치나 작은 새우 같은 작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장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재료들입니다. 만약 우유를 좋아해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따뜻하게 데워 조금씩 마시거나 가끔 즐기는 음료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속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의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순위는 드디어 상위 3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고른 음식이 사실은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순위는 바로 지방 제로 또는 칼로리 오프 요거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지방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어 칼로리를 줄인 제품을 고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몸을 더 쉽게 살찌게 만들고 미각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을 제거한 요거트는 풍미와 포만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 감미료나 당류가 많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같은 낯선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분들은 설탕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최근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혀에서는 강한 단맛을 느끼지만 실제 혈당은 오르지 않는 이 모순된 신호 때문에 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노예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다른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 역시 점차 오래된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제품에 포함된 자연적인 지방은 적당한 양이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지방을 제거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제품보다 자연 상태에 가까운 플레인 요거트가 몸에는 더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첨가물이 없는 순수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다면 제철 과일을 조금 넣거나 꿀을 약간 더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 환경을 돕는 훌륭한 디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로나 오프라는 단어에 휘둘리기보다 음식 본연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거의 당연하다는 듯 함께 나오는 바로 그 하얀 액체입니다.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에 넣어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순위는 바로 커피 프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유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그 인식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그 작은 용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유나 생크림이 아닙니다. 실제 정체는 물과 기름 그리고 여러 첨가물이 섞인 가공 액체입니다. 물과 기름은 원래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는 유화제라는 첨가물을 사용해 억지로 섞어 놓습니다. 여기에 우유 같은 질감을 만들기 위해 점성을 내는 다당류가 들어가고 우유와 비슷한 향을 만들기 위한 향료가 더해집니다. 색을 조금 더 우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도 쉽게 상하지 않도록 보존료가 첨가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커피에 넣어 마시는 커피 프림의 실제 모습입니다. 특히 주성분이 되는 기름에는 가격이 저렴한 식물성 유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앞서 설명했던 가공빵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페에서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이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유가 아니라 사실상 흰색 기름에 가깝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커피의 건강한 장점 위에
굳이 좋지 않은 기름을 더해 마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마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 우유나 두유를 소량 넣어 마시면 됩니다. 혹은 품질이 좋은 생크림을 아주 조금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외식 장소에서 커피 프림만 제공된다면 과감하게 블랙으로 마시거나 넣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쩌면 커피 프림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순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 주방에 반드시 하나쯤은 놓여 있을 바로 그것입니다. 볶음 요리, 튀김 요리, 각종 드레싱까지 매일의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어떤 종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 건강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의 첫 번째는 바로 일반적인 샐러드용 식용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용유는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는 식물성 기름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니 동물성 기름보다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온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 섭취입니다. 오메가6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현대 식생활에서는 가공식품과 외식을 통해 이미 충분히, 아니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체내 염증 반응이 강해집니다. 혈관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세포의 염증은 암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을 약 200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하이드록시노네날과 같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뇌 조직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기름으로 반복해서 튀기거나 볶는 조리를 계속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몸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샐러드유라는 이름이 주는 건강한 이미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름은 생산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정제되며 일부 제품에서는 산화된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소량 포함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결국 기름의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요리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볶거나 굽는 조리에는 산화에 비교적 강한 올리브유나 쌀겨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에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며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둘째,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튀김이나 강한 볶음 요리를 줄이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늘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름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식재료의 본래 영양도 보다 잘 유지됩니다. 셋째, 좋은 기름을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들기름이나 아마시유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름은 열에 약함으로 가열하지 말고
완성된 요리나 샐러드 위에 약간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우리 뇌 구성 성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신 뒤 주방에 있는 식용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한 병의 기름을 바꾸는 선택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가족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건강보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음식 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째는 염분과 첨가물이 숨어있는 가공 어묵류입니다. 5번째는 아침부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 그래놀라입니다. 4번째는 동아시아인의 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우유입니다. 3번째는 인공감미료에 함정이 숨어있는 지방 제로 또는 칼로리 오프 요거트입니다. 2번째는 우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흰기름에 가까운 커피 프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 위험이 거론되는 식용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순위를 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여기 등장한 음식들은 대부분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 식생활에 들어온 가공식품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방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 제철 채소로 만든 반찬 구운 생선 나토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 어릴 적 어머니나 할머니가 차려주셨던 소박한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색은 화려하지 않고 다소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식탁이야말로 사실은 뇌와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지금부터 바꿔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매일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식사를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변화는 어느 나이에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빵 대신 따뜻한 밥을 먹어볼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에 넣던 프림 대신 우유를 조금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사용하던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바꿔보았다거나 어떤 음식을 줄였더니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후반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중장년 세대가 오래도록 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식생활의 진실과 건강에 관한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